민선 8기 출범 2주년 특집 대담. 오늘은 박경기 아산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경기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시민들과 늘 소통하다 보니까 네. 무더위도 모르겠고 또 건강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네. 표정이 참 밝으신 것이 요즘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편안했고요. 자, 민선 8기 출범 2주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지난 2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 2년을 지났는데요. 정말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네. 제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직자와 모든 업무들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군 평가가 있는데요. 12년 연속으로 충남에서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 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산시 2,600여 공직자들이 일을 잘했다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 브랜드도 껑충 뛰었습니다. 예. 민선 7기에는 40위권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 브랜드가 껑충 뛰어서 전국 4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의 변화를 또 함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전국 4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광역시 포함해서 전국 4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비결이 무엇인지 공개 좀 한번 살짝 예. 해주시죠. 이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는 광역 도시하고 기초 도시를 다 합친 겁니다. 네. 지난 5월에 서울이 1위, 2위가 부산, 3위가 대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이어서 4위 아산이 4위를 했는데요. 세 개의 도시들은 모두 광역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광역시와 기초시를 비교하는 거는 그렇죠. 네. 좀 그레이드가 다르지만 우리 아산이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전국 1위라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기적 같은 성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아산이 아트밸리 아산으로 브랜드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문화의 부흥을 이끌면서 시정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39만 아산 시민들이 우리 아산 시정을 적극적으로 또 호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 국민들도 우리 아산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서 그 도시 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아산 시정이 더 노력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표정이 아주 벙글벙글하신 게 네. 아주 저도 정말 덩달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우리 아산시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그리고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어요. 예. 이미 사업이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세계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무려 4,840억 원입니다. 네네.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게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으로서 인정이 된 거고 국비가 투입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840억이라는 엄청난 국비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 개발이
2차, 3차 협력 업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공모 선정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아산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초격차 네.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탕정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사업이 좀 그동안에 잘 진행해오다 약간 주춤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데 이번에 점이 있었죠. 이렇게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산업이 또 접목이 돼서 활성화되면 우리 아산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게 크고요. 처음에 또 우리 또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또 여쭤봐야 네. 되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선이 되시면서도 그렇고 당선 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2년을 쭉 지나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실 네. 때 소통 좀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365일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읍면동 열린 간담회도 연 2회로 돌아가도록 했고 아산 형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직접 만나서 민원을 호소하는 예. 그런 분들을 1년에 매년 매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요. 특히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제 직소민원 담당 몇 명의 직원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소통 담당관실 네.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그 시장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비서실 직소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소통 담당관실을 둬서 그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민원을 호소하면 관련 부서에 처리하는 방향이나 또는 처리 내용들을 바로바로 과에도 알려주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는 아산 형통도 시장실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또 만들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있어서는 역시 현장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또 앞으로 2년 동안 네. 더 열심히 소통해서 소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서로가 통하면 안 될 게 없고 예. 또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겨워하는 일을 또 시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면 풀어나가는 방법이 생기는 게 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소통 예. 더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네. 우리 아산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영웅을 일컬을 때 네. 성웅 이순신을 그렇죠.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또 영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산시는 도시 브랜드나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 멋진 아산시를 더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수인 장군을 제대로 숭상하고 예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1년 동안 해왔던 이순신 축제를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선언을 하기를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모두 버리겠다. 네. 그리고 온리 이순신, 이순신의 컨셉이 듬뿍 담긴 그런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로 만들자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62회 성우 이순신 축제를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정성이 또 그분의 얼이 느껴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용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백의종군로는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백의종군로 전국 이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여 킬로가 되는 것들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다 걷게 했고 또 백의종군로 마라톤 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11월 19일이면 돌아가신 그런 그렇죠. 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날을 제대로 기리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국제전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전후에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게 한이 맺혔었는데 예. 이순신 장군을 이제 전 국민적으로 제대로 예우해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장례 행렬에 준해서 모시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재관이 700명으로 네. 이 옛날 조선시대의 왕의 장례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순신 장군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전통 장례 행렬을 선보인 것은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또 제2로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정체성을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순신의 정체성, 아산시의 정체성이 함께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우리 공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멸과도 관계 있는 네. 심각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 브랜드가 높다 보니 체감적으로는 좀 덜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 우리 아산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소멸 극복하기 위한 대안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산은 사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아닙니다. 28년 동안 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에 있어서는 아산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있고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럼요. 거 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은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신 엄마들한테 100원의 행복 택시를 만들어서 네.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할 때 네. 항상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 7기에는 셋째를 하면 100만 원을 줬거든요. 네. 민선 8기에 제가 10배를 올렸어요. 아, 그래서 네.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출생률이 많이 증가하는데 보탬이 됐던 것 같고요.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닙니다. 낳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또 산모들이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후조리 서비스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드리고 있고 육아 지원에 대한 것도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년 동안 해온 것을 볼 때 출생아 지금 증가율을 매년 네. 지자체 평가를 하는데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와, 박수 한 번 더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네, 네, 거죠.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젊은이가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이제는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엄마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키즈앤맘센터를 우리 충남 최초로 네. 예, 구역별로 한 군데씩 다 만들어서 그렇군요. 아이 네. 낳고도 또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기반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으니까 출산 문제는 정말 우리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촘촘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잘 짜고 계시니까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네.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보면은 우리 충청남도의 도지사의 공약 중에 보면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 부분 당진과 뭐 평택 우리 네. 아산이 하는 트라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공약 중에 보면은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사업 어떻게 보면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 좀 출발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트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겠다라는 건 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트라이포트라는 것은 평택, 당진, 아산 이 세 도시의 연담 국제무역항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트라이포트 아산항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평택, 당진항은 2040년부터 물동량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산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제무역항은 20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 단계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은 이미
130만 평의 인주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갯벌은 이미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갯벌을 해제한 데가 오래됐고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만이 필요할 때 국가가 언제든지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비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지출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이거 공약을 내걸었고 이게 타당하느냐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 결과 지금 중간보고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미 타당성이 있는 걸로 네, 그렇군요. 예, 네. 타당성이 1이 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준솔토를 투개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2단계로는 친수 공간을 만들고 3단계로 7선석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전문가 그리고 항만 전문가 전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내고 있고요. 특히 해양수산 개발하라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해수부에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제4차 국가 항만 계획이 있거든요. 내년 2025년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네. 그 변경 계획이 수립할 때 아산에서 이제 2040년 이후 아산항을 개발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놓고 단계별로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30년, 40년 걸리는 사업은 30년, 40년 전에 그렇죠. 누군가는 시작해 놔야 네. 그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아산 지역은 예전부터 문화 환경이 참 좋습니다. 자연유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현재 보면은 아산에 딱 진입해 보면 원양 민속박물관 부지와 인접해서 그 지역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보다 더 가시적인 것이 좀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산은 수출 1위 도시 또 무역 수지 1위 도시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제 도시, 산업 도시인데 딱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문화예술 바로 문화예술 공간.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 공약에 핵심적으로 아산항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트밸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핵심이지 그래서 않습니까? 아트밸리 이 지금 아산이 가장 대변될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 인재개발원의 차이로코를 빌려서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예술의 전당을 왜 못 쳤을까요? 지금 아산시와 아산시 출범한 지 지금 30년이 됩니다. 온양시와 아산군이 그렇죠. 통합해서 출범한 지가 내년에 30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산 방문회를 내년 후년 이태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온양시로 따지면 40년이 돼요. 그렇죠. 2026년에 이 40년 역사에 예술의 전당을 못 가진 겁니다. 그게 부족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네. 부족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시민홀이나 또는 아트홀이라고 쓰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 공연장으로선 턱없이 부족한 작은 규모죠. 그래서 1,2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지으려고 지금 선언을 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돈이 없었습니다. 네. 또 신앙님들의 의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의지가 확실하고 또한 예산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들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년 200억씩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기금으로 이미 330억을 마련해 놓고 그렇군요. 올해 이제 행정안전부로 이 타당성을 의뢰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의 지표를 보는 것 중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산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있는 네. 도시고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길 기대하겠고요. 예. 우리 아산 2022년이죠. 근육경찰병원 아산 분원이 확정이 됐지만 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곧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될 입장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자칫하면은 당초 계획했던 병상수라든지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들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주 잘 질문해 주셨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사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우리가 요청을 해달라고 했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됐지만 그렇죠. 저희는 또 준비를 다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우리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놨고요. 요번에 기재부로부터 신속 예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올해 10월이면 타당성 조사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KDI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1.49라는 BC가 그랬군요. 나왔어요. 네네. 충분한 BC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 빠르게 이 타당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바로 이제 설계 들어가고 2028년까지 건립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지금 병원 인력을 또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와 간호진들이 오도록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상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주 환경이 좋아야만이 여기 오래 있고 그럼요. 또 좋은 의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또 다 생각해요. 내려오시고 그렇죠. 출퇴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한 63만 평 정도를 폴리스 메디칼 타운 네.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럼 현재 경찰 인재교육원 주변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경찰병원 앞쪽에 그렇군요. 그곳에 63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저는 특별 공급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우수 의료진이 확보되고 또 빠르게 경찰병원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병원과 함께 신도시를 만드는 이 지금 정주 환경이 저는 병원의 지속 가능한 또 성장을 또 담보한다고 보고 또 국립경찰병원이 생기면 경찰 거점 병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3차 네.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 병원처럼 23개 과목이 다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 보면 제일 아쉬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요. 못다 하신 말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끝으로 마지막 남은 민선 8기년 어떻게 시정을 잘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2년의 시정 정말 39만 시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의 도시 브랜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2,600의 공직자가 정말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산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소통 행보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아산 시정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만이 아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또 산업 도시, 복지 도시에 또 신성장 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아산의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간에 행복하시고 아산 시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힘차게 박경기호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남은 임기 정말 행복하게 순항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하신 의지 그 마음 우리 시민들께 꼭 돌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